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마리의 동물이 기차와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철로 위에서만 6만 3천 마리가 넘는 동물이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슴, 무스, 심지어 곰 같은 대형 동물들이 자주 사고를 당하며 이는 열차 지연과 철로 시설 파손, 생태계 교란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충돌 상황 하나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철로 위에 서 있는 소들입니다. 이 작은 순간이 거대한 기차를 멈추게 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현실. 철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소와 탈선의 위협. 시속 7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화물열차가 700kg에 달하는 소와 충돌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엄청난 힘으로 열차를 뒤흔들며 드물지만 탈선이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관사들은 이를 바퀴들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충격 순간 바퀴와 레일 사이의 접촉력이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특정 조건에서는 열차가 레일을 벗어날 위험이 커집니다. 열차 운전사들에게 이 순간은 정말 가슴 아픈 딜레마입니다. 경적을 울려도 소는 꼼짝 않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번의 가축 충돌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철로 근처에 가축이 방치될 경우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대형 사고 시에는 막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축을 철로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일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과 열차 승객, 그리고 철도 운영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사슴과 무리의 연쇄 반응. 이제 세계에서 열차와 가장 자주 충돌하는 동물, 사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로 곳곳에 설치된 사슴 횡단주의 표지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표지판이 사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경고라는 점입니다. 사슴의 본능적인 행동은 그들을 열차 충돌의 가장 취약한 희생자로 만듭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선로를 건너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릅니다. 앞선 개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습성 때문에 앞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현직 기관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리를 통과한 후 기관차 앞부분이 완전히 피와 살점으로 뒤덮이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 후에는 고압 세척과 철저한 기술 검사를 거쳐야 열차가 다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만 미국 철도협회 보고에 따르면 최대 500마리의 사슴이 열차에 치였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숲 근처 철로 주변의 사슴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당국이 고위험 구간에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욱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철도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은 먼저 사슴의 경계음을 울린 뒤 이어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재생합니다. 사슴을 먼저 깨우고 그 다음 본능적인 도주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실험 결과 철로 이 사슴 출현 횟수를 45%나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끼리와 보존의 위기. 대형 동물과 열차의 충돌 이야기를 할 때 코끼리만큼 가슴 아픈 사례는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73마리의 코끼리가 열차와의 충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끼리는 단순한 큰 동물이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종, 키스톤 스피시즈로 그 존재가 주변 환경을 형성합니다. 이토록 거대한 동물과의 충돌은 코끼리 한 마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관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주고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코끼리가 깊은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지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인도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탐지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카라이 구간에는 AI 기반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3km 반경 내 코끼리를 감지합니다. 동물이 선로에서 100피트, 약 30m 이내에 접근하면 시스템이 즉시 기관사에게 경고를 보내 안전하게 열차를 정지시킬 시간을 줍니다. 2023년 11월 이후 이 시스템은 6,500회 이상의 코끼리 횡단을 안전하게 지켜냈으며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0% 성공률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첨단 기술과 진정한 보존 의지가 만나면 가장 끔찍했던 비극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길을 찾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차와 동물의 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과 안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균형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철로와 조화로운 자연을 꿈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생 멧돼지와 텍사스의 재앙. 텍사스에서는 야생 멧돼지들이 이제 진짜 재앙 수준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숫자가 26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서면서 매년 농장과 기반시설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이 동물들은 사운더라고 불리는 큰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를 만나면 순식간에 여러 마리가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 하부와 서스펜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야생 멧돼지는 몸무게가 250파운드가 넘을 정도로 거대하고 단단한 뼈 구조 때문에 기차나 자동차와의 충돌에서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슴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돌진하는 습성이 있어서 도로나 철로 위로 최악의 순간에 뛰어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텍사스주에서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관리 속도를 훨씬 앞지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운전한다면 경고 표지판을 발견하는 즉시 속도를 크게 낮추세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순간과 치명적인 사고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생동물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주와 연방정부 모두가 즉각적으로 주목해야 할 심각한 공공안전 위기입니다. 새와 고속철도의 충돌. 일본의 기차역에서는 승객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와 따뜻한 온도 때문에 새들이 자주 머무릅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속 200km가 넘는 고속열차가 그 새와 부딪히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엄청난 속도에서 작은 새 한 마리조차 강력한 발사체가 되어버려요. 충격으로 앞 유리가 깨지고 열차 전면의 센서 장비가 손상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수 부분의 구조적 안전성까지 위협받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새가 충돌할 때와 매우 비슷한 현상으로 항공업계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막으려 애쓰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철도 회사들은 역 주변에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고주파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고 앉을 공간을 줄이는 특수 차양막을 설계하는 등 진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새와 충돌한 뒤 수리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투자일 뿐입니다. 플로리다의 악어들. 이제 철로에서 벗어나 도로로 시선을 돌려보죠. 여기서는 운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동물 충돌 사고가 벌어지곤 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악어들이 운전자들에게 특별하고도 끔찍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 거대한 파충류는 길이가 10피트, 약 3m를 넘고 무게가 수백 파운드에 달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순간 그것은 도로 한복판에 놓인 단단하고 낮은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에서 기록된 한 사건에서는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중 10피트가 넘는 거대한 악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죠. 차는 악어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전복되었고 그 운전자는 어깨, 흉골,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악어들은 봄과 여름 철짝짓기 시즌에 특히 활발해지는데 새끼를 찾고 먹이를 구하려는 강한 본능 때문에 밤에 고속도로를 건너는 일이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죠. 그 사건이 조금만 더 커졌다면 여러 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숭이와 전기 재난. 모든 무서운 동물 관련 사고가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원숭이들이 고압 송전선을 마치 놀이터처럼 여기고 올라타고 흔들리고 서로 싸우곤 합니다. 그 선에 흐르는 치명적인 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합선이 발생하면 원숭이는 땅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한 정전은 수백만 명의 삶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2016년 케냐에서는 한 마리의 원숭이가 전기 변압기 위로 떨어지면서 국가 전체 전력망을 합선시켜 버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려 4시간 동안 어둠에 잠겼죠. 2025년 스리랑카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전선 위에서 원숭이들이 싸우다 발생한 전기 불균형으로 인해 무려 2,200만 명이 폭염 속에서 대정전에 휩싸였어요. 병원들은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교통신호가 마비되었으며 응급구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금류와 공공안전.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충돌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 시골에 붐비는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수백 마리의 오리들이 도로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차량이 둘러싸이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운전자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아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많은 오리들이 차바퀴 아래 처참하게 깔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종종 재미있는 바이럴 영상으로 온라인에 퍼지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한 안전 위협입니다. 한 대의 차량이 가금류 무리를 피하려고 갑자기 멈추면 뒤따르는 차량들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은 예측 불가능하며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많은 지역에서 공공도로 이 자유 방목 가금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과 환경 청결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례는 작은 동물조차 인간의 이동 시스템과 만나면 얼마나 거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심리적, 환경적 충격. 이 모든 충돌 사고 속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석, 조종석에 앉아있는 인간입니다. 기차 기관사들은 심리학자들이 목격된 필연성이라고 부르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립니다. 화물 열차는 멈추는데 1마일 이상이 걸립니다. 멀리서 선로 위 동물을 발견하더라도 기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상제동, 이른바 비코를 작동시키면 탈선사고나 승무원 부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도 회사 규정은 동물과의 충돌을 이유로 비상제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관사는 속도를 유지한 채 눈앞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 심리적 충격은 참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와 같은 대형 동물과 충돌한 기관사 중 7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술 검토에서도 임상적 PTSD 발생률이 8.3%에서 2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관사들의 생생한 증언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비친 동물의 눈빛, 충돌 직전의 그 순간,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스컹크나 대형 가축이 충돌한 뒤 몇 시간 동안 기관실을 가득 채우는 역겨운 냄새. 전 세계 모든 교통당국은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더 안전한 철도를 위한 해결책. 동물들은 현대기차와 자동차가 가진 위험을 본능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크기, 속도, 소음은 동물들이 진화 과정에서 경험한 어떤 조건과도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울타리는 기존 장벽을 넘어선 현대적 대안입니다.
열차가 접근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선로가 안전해지면 다시 열어 안전한 횡단을 돕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야생동물 육교와 지하도는 고위험 지역, 예를 들어 와이오밍주에서 충돌 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동물들에게 지정된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외선 센서, 레이더, 열화상 시스템 같은 조기 경보 기술은 선로 근처 동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운전자에게 즉시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향 퇴치 방법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슴 경보음과 포식자 소리를 결합한 시스템이 실험에서 선로 주변 사슴 출현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행동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접근하는 열차에 의해 작동되는 깜빡이는 LED 경고 시스템은 동물들에게 시각적 신호를 주어 위험 구역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합니다. 가축을 위한 가상 울타리는 GPS 목걸이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고 제한 구역에 접근하면 경고음을 울려 물리적 울타리 없이도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센서가 작동하는 물 분사 장치 같은 수중 퇴치 수단은 동물을 해치지 않으면서 선로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가 중요합니다. 소유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선로 근처 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 환경. 이 문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는 주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개방 방목법이 적용되어 시골 도로에서 운전자가 소를 치더라도 가축 소유주는 대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물을 막고 싶다면 땅 주인이 울타리를 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카운티가 스톡법을 채택해 폐쇄 방목 지역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축 소유주는 동물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며 동물이 도로로 빠져나가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부주의가 심할 경우 형사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법원이 도로 관리 당국에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동물 충돌 사건의 91.7%에서 도로 유지 관리 책임이 도로 관리기관에 있다고 판결합니다. 야생동물과 가축 모두를 효과적인 울타리와 야생동물 통로로 도로 밖으로 막아야 한다는 기대가 강합니다. 인도에서는 철도 주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코끼리 같은 멸종 위기종과의 충돌은 생태적 손실을 넘어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에 대한 재정적 법적 대가가 현실적이고 강력하게 집행될 때 정부와 철도회사, 가축 소유주들은 우리가 논의한 해결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과 기계의 충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더 나은 공존을 위한 책임이 걸린 문제입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